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요즘 한국은 봄 내음이 물씬 풍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봄 냄새가 많이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확실히 봄이 되면 공기가 바뀌는 게 느껴져요. 물론 황사 때문에 공기가 깨끗하진 않습니다만 겨울의 차가움과 날카로운 느낌이 아니라 연애하는 기분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은 봄이 오면 결혼을 많이 합니다. 특히 봄에는 5월에, 가을에는 10월에 결혼식이 많이 있는데요. 이때가 날씨가 가장 좋은 계절이기 때문이에요. 날씨가 따뜻하기도 하지만 햇빛도 너무 예쁘고 딱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어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회사에서 동료가 결혼을 한다며 청첩장을 받아왔어요. 요즘 주변에 결혼한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오랜만에 청첩장을 보니 옛날 생각도 나고 좋더라고요. 역시 봄은 결혼과 연애의 계절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 준비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순서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때와 달라진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바뀌지 않는 한국만의 결혼 준비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결혼을 하려면 일단 두 사람이 만나야 하잖아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어떻게 처음 만나나요? 사실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고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즉,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를 갖고 싶을 때 스스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연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귀는 것과 결혼은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결혼 준비가 시작되는 걸까요? 먼저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연애를 1, 2년 이상 유지했고 서로 각자의 직장이 있으며 나이가 30이 넘었을 경우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경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양쪽 부모님이 두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당사자들보다 부모님들께서 먼저 서두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한국은 30살이 넘어가면 결혼이 늦어진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심합니다. 그래서 딸 가진 부모님들은 딸이 30살이 넘으면 그때부터 빨리 결혼하길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 여자들의 마음도 그런 편입니다. 30살이 넘어가면 괜히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남자친구가 있으면 좀 덜하지만 연애를 하지 않고 있다면 스스로 부족한 건 아닌지 의심도 하고요. 빨리 남자친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 30을 기준으로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혼전 임신을 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먼저 한 경우죠. 이 경우 한국에서는 서둘러 결혼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한국은 아직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대부분 몇 개월 안에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워낙 아이를 낳지 않아서 결혼 전이라도 임신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반기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도 점점 바뀌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또는 정말 축하할 일이야 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커플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일치되고 결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은 바로 상견례입니다. 상견례는 한국 결혼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장되는 절차예요. 왜냐하면 양가 부모님들이 정식으로 서로 인사하는 날이거든요. 집안마다 그리고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 분위기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부모님들도 이날 매우 긴장하십니다. 한국의 결혼식은 부모님 인생에서 매우 큰 행사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결혼식을 올리면 좋을지 각 집안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결혼을 한 후에 살 집과 살림살이를 부모님들께서 마련해 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 문제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신랑 쪽에서는 스몰 웨딩처럼 간단한 결혼식을 원하는데 신부 쪽에서는 호텔 결혼식처럼 화려한 결혼식을 원할 수도 있고요. 한쪽은 신혼집으로 작은 아파트나 빌라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한쪽은 그래도 넓고 좋은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길 원할 수도 있어요. 한국의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까지도 서로 이해하고 조율해야 해요. 그 과정에서 양쪽 부모님들의 입장 차이가 큰 경우 신랑 신부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많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손꼽히는 것은 바로 종교 문제예요.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천주교, 기독교, 불교 신자가 가장 많은 편인데요. 특히 기독교와 불교 집안이 만나면 서로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서로 삶의 방식이 많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기독교 집안은 주말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명절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불교 집안은 주말에는 편하게 쉬지만 명절에는 제사를 지내는 집이 많거든요. 이런 집안 문화의 차이로 인해 결혼을 준비하다가 결국 파혼하는 커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게 확인되기 시작하는 날이 바로 상견례입니다. 갑자기 제가 결혼식 준비하던 때가 생각나는데요. 저도 상견례가 있던 날 정말 긴장했거든요. 양쪽 부모님 모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시겠다고 미리 얘기하셨지만 부모님이 서로의 얼굴을 직접 보시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서로 안 좋은 인상을 받으실까 걱정했었어요. 상견례는 보통 분위기가 조용하고 깨끗한 식당을 예약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 상견례도 삼청동 분위기 좋은 한정식집에서 했었는데 사실 저는 그날 뭘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심지어 체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 긴장하고 매우 힘들었던 날이었어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런 상견례를 마치고 나면 사실 가장 어려운 고비는 지났다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신랑 신부가 바빠져요. 물론 중간중간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두 사람이 직접 준비한다는 가정하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결혼 날짜를 잡고 웨딩홀을 구해야 하는데요. 결혼 날짜를 잡을 때 두 사람이 원하는 날로 잡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두 사람의 사주를 보고 좋은 날짜를 지정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추천하는 날짜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 됐든 날짜가 정해지면 그 날짜에 맞는 웨딩홀을 구해야겠죠. 한국에서 결혼을 하는 장소는 보통 웨딩홀이 일반적이고요. 조금 더 화려한 결혼식을 원한다면 호텔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종교가 있다면 성당이나 절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요즘에 웨딩홀 예약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결혼식을 할 수가 없어서 그때 문 닫은 웨딩홀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웨딩홀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원하는 웨딩홀이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약이 밀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1년 전에 웨딩홀을 예약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요즘은 결혼식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웨딩 사진 촬영을 보통 하는데요. 그때 신랑과 신부는 샵에 가서 외모를 꾸밉니다. 머리 스타일과 화장을 사진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맡겨요. 그래서 어떤 샵에서 누구한테 화장을 받을지도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보통 먼저 결혼을 한 친구에게 소개를 받거나 혹은 검색을 통해 내 취향에 맞는 샵과 디자이너를 찾아요. 그리고 일정을 예약하죠. 말로 하면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이 과정도 생각보다 신경 쓸 게 엄청 많습니다. 직접 인스타그램을 뒤져서 샵을 찾고 일정을 조율해야 하고 선급금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머리가 아픈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혼집을 구해야 합니다. 집을 구하려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회사가 끝난 저녁이나 주말에 집을 보러 다닙니다. 집을 구하고 나면 이제 신혼 살림을 채워야 하는데요. 이걸 혼수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집은 남자가, 혼수는 여자가 마련했었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함께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요. 냉장고, 세탁기, 침대, TV, 소파 등 큰 가구도 고르고 접시, 수저, 냄비, 밥솥 등 자잘한 살림들도 골라야 합니다. 만약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자취를 하고 있었다면 그 물건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수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예단과 예물인데요. 예물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 전 서로에게 주는 선물을 가리켜요. 보통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선물로 반지, 목걸이, 시계 등이 있는데요. 이것도 요즘은 함께 고르고 준비합니다. 예단은 신부가 신랑의 부모님과 가족에게 보내는 선물인데요. 보통 한복, 침구류, 수저와 그릇 등 생활용품을 보냅니다. 신랑의 가정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단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한다는 게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컸어요. 그래서 신부가 예단과 혼수를 충분히 잘 해오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신랑의 가족들이 신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도 했거든요.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아주 잘 보여주는 관습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예단 문화가 거의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신부가 신랑 집에 일방적으로 선물하기보다는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게 아니라면 아예 예단을 주고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께 한복을 선물해 드리는 것으로 예단을 대신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신혼여행에 대해서도 결정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어디로 다녀올지 두 사람이 의견을 나눠요. 예전에는
하와이나 몰디브, 발리 등 휴양지로 신혼여행을 많이 갔었는데요.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두 사람의 취향에 따라 여행지를 결정합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결혼을 위해 90%는 거의 다 준비했다고 봐도 돼요. 이제부터는 청첩장을 돌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결혼식 시간과 장소를 알립니다. 저는 사실 청첩장을 돌릴 때가 가장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청첩장을 줘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청첩장을 준다는 것은 나의 결혼식에 초대한다는 의미인데요. 결혼식에 참석할 때는 축의금을 내는 것이 예의예요. 보통은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가까울수록 금액이 점점 커지는데요. 청첩장을 받으면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해도 축의금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청첩장을 주고받는 행위가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애매한 관계라면 서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는 카드처럼 청첩장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전달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모바일 청첩장이 생겨서 친구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은 카톡으로 청첩장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요. 축의금도 예전에는 흰 봉투에 넣어서 전했는데 요즘은 카톡으로 미리 송금하기도 하고 결혼식장에 가면 QR코드가 있어서 축의금을 QR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축의금이 부모님의 축의금과 자녀의 축의금으로 나뉜다는 사실 혹시 알고 있나요? 제가 처음에 한국의 결혼식은 부모님에게도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했잖아요. 부모님이 다른 집의 결혼식에 초대받으면 축의금을 내는데요. 그동안 냈던 축의금을 자기 자식의 결혼식 때 돌려받는다는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결혼식 때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축의금은 부모님께서 초대하신 손님들이 내는 축의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보통 챙기십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 자식에게 돌려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부모마다 달라요. 그래서 결혼하는 당사자들은 결혼식장 안내데스크로 들어오는 축의금에 대해서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제가 제 친구의 결혼식에 간다고 하면 저는 제 축의금을 친구에게 전해주고 싶잖아요. 그럴 땐 친구 옆에 넉넉한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축의금 봉투를 전달해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방순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신부와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결혼식 날 신랑 신부에게 들어오는 축의금을 잘 보관했다가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 신부에게 전해줍니다. 그럼 그 축의금들은 제 친구에게 전달되는 거죠. 예전에는 눈치껏 가방순이를 찾았었는데 요즘은 가방순이 명찰도 있다고 하네요. 참 결혼식이 점점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명한 결혼 준비 방법은 아주 대중적인 한국의 결혼 준비 과정이에요. 요즘에는 각자의 가치관과 결혼에 대한 생각이 모두 다르고 또한 집안의 분위기와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과정을 축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반면 아주 보수적인 집안의 결혼인 경우 부모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 한국에서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만 하기가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양쪽 집안과 부모님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 많이 다투기도 하고 심하면 파혼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불필요한 결혼 준비 과정이 많이 축소되고 있고 결혼식 당일에도 신랑 신부를 위한 파티처럼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천천히 바뀌고 있어요.
요즘 결혼식을 보면 신랑과 신부가 중간에 노래도 하고 춤도 추면서 본인들의 결혼을 스스로 많이 즐길 수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저는 이런 결혼식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특별한 날, 행복했던 날로 평생 추억하며 살 수 있게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결혼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정말 나라마다 천차만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특이한 결혼 준비 과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케이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